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진,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리더십 강의 관련 또 이야기를 해주기로 하셔가지고 남자한테 유리한 네. 놓치지 않고 또 모셔왔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렉처테인먼트 명재관 대표님이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렉처테인먼트 대표 언밸런스 명쌤 강사 명재광입니다. 네. 기업에서는 잊지 않고 받는 교육이 있죠. 거의 분기별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리더십 강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죠. 도대체 기업에서 얼마나 중요하길래 꼭 놓치지 않고 받는 교육이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조직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라는 걸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업무 분담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 것이며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시킬지 이런 과정에서 리더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리더는 뭔가 실무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뭔가 매니지먼트 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스킬이 없는 리더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막상 실무를 모르고 스킬만 있으니까 또 와야 되는 상황도 그런 발생을 그쵸. 하고요. 네. 맞아요. 리더십 교육하면 사실 인상을 찌푸리는 리더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번에 직원들 리더십 교육 받았거든요. 직원들 저만 리더십 혼났죠. 교육을 왜 받으신 거예요? 직원들이 각자 리더가 될 거라서요. 각자. 아, 셀프 리더? 네. 그 셀프 리더십보다는 포괄적으로 했는데요. 거기 저만 혼났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보통 회의를 너무 길게 하기 때문에 혼내잖아요. 네. 우리 회사는 회의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소통하세요? 어떻게? 1대1로 다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머릿속에 그만큼 기억하는 게 많아요. 1대1로. 직원들이 회의 좀 해요, 저희.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얘기를 하는데 회의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혼났죠. 정보가 1대1로 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 공동의 이슈로 알아야 되는 정보들도 있으니까. 있죠. 대표님, 제가 지금 이거 급하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하고 있는 업무를 서포팅이 필요해서 B가 갑자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A랑 했던 얘기를 생략하고 B야 우리 지금 이거 너무 필요해요. 요거 좀 빨리 얼른 서칭해줘 하면 대표님 저 이것도 급한데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도 나와요. 그럼 미안한데 A가 뭘 하고 있어서 이게 필요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회의에서 필요했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뒤로 2주째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생겼네요. 교육의 중요성.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교육을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본인이 좀 이렇게 느껴서 변화를 하셨는데 마음은 있지만 그러지 못했던 사례였어요. 네. 사실 제가 그 기업의 교육을 맡았던 건 1박 2일 워크숍에 조직 활성화,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 이런 거였어요. 네.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 나왔던 손잡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다 모여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기까지. 청중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표님께 너무 좋아서 대표님이 이제 8주짜리 코스를 잡게 된 거예요. 그 8주짜리 코스를 하면서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싶다. 그리고 직원들이 원했던 것들을 조금 더 업시켜주고 싶다라는 교육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교육이 진행되면서 안타까운 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문제 해결 능력 과목을 담당해서 교육을 했는데 사장님, 부사장님 모두 포함한 전 임직원이 들었었거든요. 죄송한데 대표님 이번 교육만큼은 대표님과 부대표님이 조금 빠져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흔쾌히도 빠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원분들과 얘기를 나눴더니 벌써 불안해. 본물 터지듯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교육 분위기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이건 거죠. 의견을 아무리 내도 결국에 하고 싶은 건 대표님 마음대로. 답정너다. 네, 답정너 스타일로 자꾸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직원들은 처음엔 의견을 열심히 냈는데 안 들어주니 이제는 반포기 상태. 결국에는 점점 갭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신제품 출신 거죠. 대표님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못 낸대요. 네. 뭔가 새로운 신제품을 내서 우리 기업이 뭔가 좀 더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받았더니 이건 거예요. 지금 설비 부족이고 구성원도 부족한데 거기에 어떻게 신제품을 새로 만드는 위치 설비를 찾고 거기에 인력을 배분하겠느냐. 그러면 우리 제품 지금 출시한 제품들 중에 매출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빼고 거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데 대표님은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뭔가 의견을 냈으면 하고 반영해서 회사가 성장하길 바라는데 그분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의견은 내고 있지만 결국엔 이런 걸 차단하는 건 대표님이었던 거죠. 역량은 있지만 혹은 생각은 있지만 이게 잘 발휘되지 않는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공 사례가 많았던 거죠. 이거를 해봤을 때 되게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겠네요. 맞다라는 약간 확신도 그런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뭐 리더십 교육할 때 좀 자주 사용하는 사례나 아니면 교육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리더십 하면 워낙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유명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뭐 스티브 잡스 얘기 나오자마자 그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일을 한 지는 많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겠지. 예를 들면 이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임금 지급 관련된 거라든지 네. 아무래도 업체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 돈을 주는 시기가 저희 강사들은 좀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업체에서 지급이 늦어지니까 직원들한테 조금 늦게 주게 된다. 네, 네. 그럼 직원들은 그걸 알겠지 했는데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이런 맞아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런 제가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나마 친숙하게 알고 있을 얘기 브레인스토밍 네. 근데 이걸 만든 분이 어떤 회사 문화를 만들었는지 브레인스토밍을 만든 건 미국의 광고회사 BBDO의 창립주인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만들게 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엄청나게 실망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아이디어가 샘솟는 뭔가 엄청난 기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내면을 보니까 이게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산뜻한 충격이 왔던 거죠. 전국의 유수의 똑똑하다는 친구들을 다 받아들여서 회의하자고 모아놓고 광고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봐. 그랬더니 아이디어를 못 내더라. 그럼 일반적이라면 너네들 왜 아이디어 못 내? 라고 다그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잘 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착안하고 이런 규칙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저는 최근에 이런 리더십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그쵸. 내는 거잖아요. 선별해내는. 맞아요. 그러면 리더십 교육이라고 하면 좀 되게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리더십 교육과 꼭 연계돼야 되는 어떤 카테고리들이 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리더십이라고 하면 단순히 리더의 역량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것과 함께 저는 연계돼야 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빠질 수 없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성원들에게 이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성취할지 그런 목적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고 그런 동기부여를 시켜주려면 결국에는 이 대화가 빠질 수 없지 않나. 최근에 이 회사 문화를 봐도 이 신조어들만 놓고 봐도 이런 게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꼰땡이라고 할게요. 꼰으로 시작하는 비속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단어가 작년부터 꽤나 이슈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생겨났다라는 건 회사 안에서 일을 하고 무언가 해내는 데 있어서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했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이 소통 교육에서 작년부터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법이 굉장히 핫했는 맞습니다, 이유가 맞습니다. 00년생들이요 입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회사에도 00년생 있잖아요. 사실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은 진짜 분리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안에서 지시 스킬이나 보고 스킬이나 회의 네, 스킬도 그쵸. 있고요. 맞아요. 동기도 부여되고요. 실행력도 향상시켜야 되고요. 이래서 모든 교육은 다 받아야 되시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총집합으로. 네. 네. 그러면 리더십 교육에서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리더십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교육자 입장에서 네. 리더들이 이미 갖고 있을 답답함을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지, 그들에게 어떻게 좀 공감을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고요. 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당신들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런 능력을 해야 돼. 네. 이런 뺏기는 식의 것 같은 그쵸, 그쵸. 네. 그런 뉘앙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조금 더 동기부여를 반감 없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하고요. 네. 리더십이라는 그러니까 교육을 떠나서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상대방을 동기부여할 것인가 맞아요. 이 포인트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강사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교육생들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동기부여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리더십을 키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리더들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 시킬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진급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이런 개인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을 동기부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라고 제가 교육도 하고 저도 스스로 리더십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개인 역량이 사실은 동기부여가 돼서 개인 역량이 향상되어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기업은 이윤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교육은 진짜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시작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how to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자 그리고 많이 이렇게 알려주자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강의를 듣고 있으면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하시는 거예요, 강사님이. 요즘은 유튜브나 이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채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생들도 이미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가 와서 너무 뻔한 얘기를 하면 딱 귀를 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재강 대표님처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네, 강사 양성과정 교육 시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면 아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제가 보이스 트레이닝을 5, 6년 정도 계속 길게 받았었는데 그때 가장 답답했던 게 아 하고 소리를 냈더니 그건 목에서 난 소리래요. 소리를 올리라는 거죠. 아 했더니 그것도 목이래요. 올리래요. 아 이것도 목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올리는 겁니까? 라고 하면 그분이 이제 시험범을 보이시죠? 아, 이렇게 못해? 못하니까 물어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더십이라든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가 진행될 때 조직원을 이끌어야 되는 거 알겠어. 조직 성과가 나야 우리의 개인적 성과도 날 수 있고 알겠어, 알겠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이런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말 고민 많이 하려고 하죠. 필라테스 받을 때 턱은 내리고요. 네. 머리는 당기래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턱은 당기셔야 되고요. 네. 머리는 밀어요. 그럼 턱이 들리잖아요. 스킬 가르쳐주는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 아, 또 네. 강사 영역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그쵸. 턱은 내리고 머리는 들고. 리더십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리더십 강의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강의든 간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게 사실 강사들의 가장 큰 숙제이잖아요. 어떻게 풀어내는 방법들 앞으로 조금씩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즐겁게 또 얘기를 하러 와서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네, 그럼 오늘도 강사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